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보통 좀 돈을 흥청망청 썼다거나 욜로의 세계에 있었다거나 하다가 마음을 딱 다잡고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가계부 쓰기죠. 그래서 가계부 쓰기는 재테크의 첫걸음, 입문,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서 제가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하게 된 저만의 가계부 쓰는 법, 특히 자산을 불려주고 관리하고 또 저축액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계부 쓰기법, 그리고 실제로 제가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서 느꼈던 가계부 쓰기의 효과, 좋은 점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먼저 첫 번째는 가계부 꼭 써야 되나? 써야 돼, 말아야 돼? 이 고민에 대한 답인데요. 일단 저는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 가계부를 꾸준히 썼던 게 장점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난 7년간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서 느꼈던 가계부 쓰기의 장점, 좋은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에 당연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데요.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확실하게 지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가계부를 쓰다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쓴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줄이다 보면 불필요한데 내가 지출하는 걸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건 초반에 종잣돈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종잣돈도 모았고 자산이 늘어나고 또 나의 소득이 늘어나다 보면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출도 따라 올라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정신줄 놨을 때 가계부 보고 다시 한 번씩 마음을 다잡고 내 소득과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내 지출을 너무 확 늘리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계부는 초반에 바짝 종잣돈 모을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두 번째는 가계부를 꾸준히 쓰다 보면 후회 없이 돈 쓰는 법, 만족스러운 나만의 소비 습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보통은 가계부는 돈 아끼려고 쓰는 거 아니냐, 어떻게 가계부를 쓰는데 돈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돈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썼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계부를 통해서 계속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나만의 소비 습관,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똑같은 금액의 식비를 지출을 했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. 어느 달에는 특별히 뭐 고급스럽고 근사한 데 가서 외식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귀찮다고 짜잘한 배달을 여러 번 하고 뭐 집 근처에서 작은 외식 여러 번 했는데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달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달에는 가계부 점검을 하면서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배달이나 외식은 좀 줄이고 집밥을 몇 번 더 해먹더라도 조금 근사하고 기억에 남는 곳에 가서 외식을 하고 돈을 쓰자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게 되더라고요. 또 저희 부부는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됐을 택시비라든지 의류비라든지 사치품을 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껴서 여행을 갈 때는 좋은 숙소를 잡고 맛있는 걸 먹고 여행 가서까지 돈을 아끼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가정만의 소비 패턴이 생기게 됐어요. 그래서 돈이라는 건 열심히 아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내가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계부 쓰기를 통해서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.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 좋은 점? 세 번째는 바로 자산 관리, 돈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가계부를 쓸 때
매달의 지출 내역도 중요한데 가장 마지막 장에 저희 집의 자산과 부채, 소득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뒀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전체적인 자산을 한눈에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편리하고요. 무엇보다 이런 자료들이 7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뭐 노후 계획이라든지 또는 조기 은퇴 계획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생활비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살았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좋은 참고 자료가 되더라고요. 내가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살면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이구나. 월 300으로 살면 이 정도, 400으로 살면 이 정도, 500으로 살면 이 정도.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런 생활비 기준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기사들도 정말 많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들이 계산해준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비이더라도 그 안에서 뭐 식비는 얼만큼, 뭐 내가 원하는 여가 생활비로는 얼만큼 이런 세세한 기준들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실제로 생활하고 만족감을 느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계부를 보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귀찮더라도 참고 꾸준히 몇 년 동안 가계부를 써놓으면 정말 귀한 나만의 기록이고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 꼭 꾸준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계부를 쓰는지 가계부 쓰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